여러분은 러시아가 전쟁 이후 어떤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푸틴 대통령은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희생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고립까지. 러시아는 이제 스스로 재건을 해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서방은 문을 닫았고 인도와 중국도 완전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동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끝에 한 나라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 능력, 첨단 산업 기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 노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춘 나라. 푸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파트너.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전쟁 이후 왜 대한민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 숨겨진 진실과 흐름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푸틴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위대한 러시아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가는 지금 러시아는 결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 치른 희생은 상상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국방비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군인이 아닌 경제 전문가를 장관으로 세운 것은 그만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겉으로는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시물자 생산 덕분에 나타난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주식시장이 화랑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이는 기초 산업이 성장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시물자 생산을 위한 단기적 자금 투입이 증시로 몰리면서 만들어진 거품입니다. 실물 경제는 여전히 허약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를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돌더라도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닌 천연자원 덕분에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재건을 위한 산업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장과 인프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경제를 복구할 능력이 없는 셈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러시아는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미 등을 돌렸고 서방 진영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 푸틴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단순히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했던 위대한 러시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공적인 재건을 보여줘야만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방은 닫혀 있고 스스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어디일까요? 러시아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 제재는 강화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사실상 끊어버렸습니다. 과거처럼 유럽을 통해 경제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부터 동방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극동 지역 개발, 북극 항로 개척,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한 물류망 확장은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방을 지향한다고 해도 파트너를 잘못 선택하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는 실용 외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어느 쪽이든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기꺼이 손을 잡지만 불리해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에너지 구매에 있어 러시아산 원유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서방 국가들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인도를 믿고 미래를 걸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결코 편한 상대가 아닙니다. 중국은 인구 규모나 경제력 면에서 러시아를 압도합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을 경우 언젠가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서방에 수출하지 못하는 에너지와 천연가스를 중국과 인도에 헐값에 넘기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은 이미 중국과 인도가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격에 끌려가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구조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자원을 무기로 삼으려 해도 가격 주도권을 빼앗긴 이상 자원을 통한 경제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인도도 중국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부담 없이 협력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 재건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점점 더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손을 내밀고 싶은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러시아가 인도도 중국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여러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초고층 건물, 복잡한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전후 재건을 맡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과 소비재 생산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정밀기계, 식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제품은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제품 중 하나가 한국산 초코파이입니다. 또한 한국 라면 역시 러시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품을 넘어 대한민국은 이미 러시아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번 전쟁에서도 현명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했지만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신중한 태도는 신뢰할 만한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때문에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닙니다.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첨단 산업 역량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건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대륙 횡단 철도입니다. 러시아는 이 철도를 중심으로 동방 경제권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결코 러시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물류 인프라와 항만 운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 친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한국의 발전상은 지금까지도 러시아인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대중문화, 즉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호감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적 기반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제협력이나 재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협력에 호감을 느낀다면 정부 차원의 협력도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필요한 것은 기술력과 경제력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다른 나라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있는 깊은 과거사 문제와 지정학적 한계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영토 분쟁입니다.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영토, 즉 쿠릴 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는 평화조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영토를 놓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지정학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대륙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국 종단 철도를 연결하면 바로 부산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물류망을 구축하려면 일본보다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해저 터널 구상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 터널을 통해 대륙과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이 훨씬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과거의 전쟁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패퇴시킨 경험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기억은 세대가 바뀌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일본을 거대한 제국주의 국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감정적 거리감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친미 성향도 문제가 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의 철저한 영향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군사, 외교, 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일본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 즉 살상 무기 지원을 넘지 않음으로써 절묘한 균형을 지켰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과는 풀 수 없는 과거사가 남아있고 지정학적 제약도 존재하며 정치적 독자성도 부족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기술력, 지리적 이점, 외교적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진정으로 손을 내밀고 싶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는 더욱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와 같은 세계 경찰 역할을 점차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향해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 사이의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흐름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처럼 이념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냉정한 현실주의로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협력 상대가 아니라 러시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재건, 물류 연결, 기술 협력, 문화 교류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몰락을 몸소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위해서는 확실한 성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약속했던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그러나 현실은 산업 붕괴, 경제 위기, 국제 고립이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진정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과 첨단 산업 역량, 균형 잡힌 외교 감각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까지 러시아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한국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기회, 여기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